어머니의 사랑은 늘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그들의 식탁엔 웃음이 있었고 그 자리에 나만 없었다. 그 순간 세상이 조용해졌다. 그리고 나는 결심했다. 다시는 아무에게도 지워지지 않겠다고. 저도 그렇게 믿었죠. 그날 그 웃는 얼굴들을 제 눈으로 직접 보기 전까지는요. 우리 시니어 세대는 자식이 잘 되는 것이 곧 내 행복이라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자식이라면 콩 한 쪽도 나누어 먹고 내 살을 떼어줘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했죠. 며느리에게도 손주에게도 아낌없이 주었습니다. 하지만 문득 나는 지금 누구를 위해 살고 있지? 하는 질문이 턱 막힐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매주 냉장고를 채워주고 손주 학원 픽업을 도맡고 가끔은 용돈까지 챙겨주던 제가 정작 그들의 가족 외식에서는 완벽하게 지워져 있었습니다. 그날도 저는 아침 일찍부터 정성껏 밑반찬을 만들고 아들네 집에 들러 냉장고에 넣어주었습니다. 며느리는 현관에서 손주와 함께 서둘러 나갈 채비를 하고 있었죠. 어머님, 냉장고에 넣어주세요. 저희 잠깐 외출해요. 그녀의 말에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문득 현관 앞에 놓인 고급스러운 쇼핑백들과 들뜬 손주의 표정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지만 젊은이들끼리 외식이라도 하나 보지 하고 넘겼습니다. 그날 밤 모처럼 일찍 잠자리에 들었지만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습관처럼 스마트폰을 들고 SNS를 보다가 며느리 계정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따뜻한 조명 아래 맛있는 음식들이 가득한 고급 한정식집. 아들 부부, 손주, 그리고 며느리 부모님까지 모두 환하게 웃으며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 며느리 어머니는 제게 받았던 것과 똑같은 디자인의 코트를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고 아들은 평소보다 더 살갑게 장인어른에게 술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이는 그들 사이에서 딱 한 사람만 없었습니다. 바로 저였습니다. 사진 속 행복한 얼굴들은 마치 제가 그들의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듯 저를 완벽하게 지워버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잠깐 외출한다더니 저를 빼고 며느리네 식구들과 함께 외식을 한 거였구나. 배신감, 서운함, 그리고 무엇보다 깊은 무시당했다는 느낌이 저를 덮쳤습니다. 제가 그동안 퍼부었던 정성과 시간들이 한순간에 바스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얘야, 어제 저녁에 뭐 맛있는 거 먹었니? 며느리네 부모님도 오셨더라. 아들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이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 엄마. 그냥 진짜 가족끼리 조용히 식사한 거야. 엄마한테 말하면 괜히 불편해하실까봐 그랬지. 옆에서 며느리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엄마, 그냥 조용히 계시면 서로 편하잖아. 꼭 이렇게 불편하게 해야 돼? 아들의 말은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제가 불편한 존재였다니. 며느리는 옆에서 억지로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어머님, 저희도 저희 가족만의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매일 시댁이랑 엮이고 살 거면 제가 결혼을 왜 했겠어요? 그들의 말은 제가 그동안 쌓아 올린 모든 것을 송두리째 무너뜨렸습니다. 진짜 가족끼리 불편한 존재, 시댁이랑 엮이기 싫다. 그들의 솔직한 말들은 저에게 엄청난 충격이자 동시에 깨달음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난생 처음으로 나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거지? 왜 이렇게까지 무시당하면서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걸까? 새벽이 깊어갈수록 제 마음속에서는 알 수 없는 단단함이 차올랐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는 결심이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아들네 집에 넣어뒀던 제 반찬통들과 손주를 위해 사두었던 몇몇 장난감, 그리고 며느리가 결혼 전 제게 선물했던 작은 화분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제가 늘 들고 다니던 아들네 집 현관 열쇠를 쥐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조용히 아들네 집을 방문했습니다. 아들 부부는 제가 온 것에 조금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말없이 식탁 위에 제가 늘 소중하게 여기던 그 집의 현관 열쇠를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앞으로는 말없이 오지 않을게. 대신 엄마의 보살핌도 반찬도 기대하지 마. 아들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엄마, 이렇게까지 예민하게 구릴 일이야? 저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예민 좀 떨어보자. 사람 취급 못 받는 엄마 역할은 오늘로 끝이야. 저는 그들을 뒤로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음 한편이 쓰라렸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해방감과 홀가분함이 밀려왔습니다. 이제야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시작할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이 보였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요? 현관문 벨이 울렸습니다. 아들이 손주 손을 잡고 서 있었고 그 뒤에는 고개를 들지 못하는 며느리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엄마, 다시 예전처럼 지내면 안 될까? 요즘 엄마 반찬이 너무 그리워서 손주도 할머니 찾더라고요. 며느리는 억지로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좀 철이 없었어요. 어머님 음식 그리워서요. 저는 그들의 말을 조용히 듣고 있다가 문고리를 잡은 손에 힘을 주며 말했습니다. 마음이란 건 말이야. 한 번 접으면 다시 펴기 힘들단다. 나는 더 이상 너희의 필요에 의해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야. 그리고 저는 애원하는 손주의 눈빛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 문을 천천히 아주 단단하게 닫았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제가 얻은 가장 큰 깨달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무한하지만 그 사랑을 함부로 대하는 이들에게까지 무조건적으로 내어줄 필요는 없다는 것을요. 나의 가치를 알아주지 않는 관계에 매달리는 것은 결국 나를 갉아먹는 일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나를 존중하지 않는 이들을 위해 나를 희생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제는 여러분께 이 물음을 던지고 싶습니다. 나는 지금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나 자신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당신이 만약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다면 이제는 당신의 삶에서 나를 가장 중요한 존재로 대우할 때입니다. 첫째,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를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그동안 자식과 손주를 위해 희생했던 것들을 잠시 잊고 온전히 당신이 하고 싶었던 일이 무엇인지 떠올려 보세요. 배우고 싶었던 것, 가보고 싶었던 곳, 만나고 싶었던 사람, 작은 것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둘째, 당신의 경계선을 명확히 설정하세요.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존중해달라고 요청하세요.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이는 당신의 삶의 주도권을 되찾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셋째, 나를 위한 시간을 의도적으로 만드세요. 매일 10분이라도 좋습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거나 좋아하는 책을 읽는 등 온전히 당신만을 위한 시간을 가지세요. 이 작은 습관들이 모여 당신의 자존감을 회복시키고 새로운 행복을 찾아줄 것입니다. 지금요, 저는 매일 제 밥을 해먹고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웃고 떠들며 지냅니다. 더 이상 누구의 엄마로서, 며느리의 도우미로서 살지 않습니다. 이제는요, 사람 대접받는 사람으로 저 자신을 귀하게 여기며 삽니다. 속 시원하셨죠?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용기라도 전해졌다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삶에서 나를 가장 중요한 존재로 대우해 주세요. 작은 용기 하나가 당신의 남은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당신의 삶의 주인이 되는 첫걸음을 내디드세요. 당신의 행복은 당신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